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오늘은 전략에 대한 최적화 쪽으로 해서 번외로 코딩을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죠. 뭐 입력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디스코드 채널이죠. 예,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 최적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데요. 그 전략에 대한 최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래 의외로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최적화를 좀 시켰는데 의외로 좀 잘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다가 최적화라는 것도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지금 취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영상 하나를 좀 제작을 해 놓고 이 최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은 이건 뭐 옵션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올리지 않고 그냥 소스 코드에 최적화된 상태의 어, 옵션들을 제가 이제 집어넣고 그냥 그거를 그냥 드리면 돼요. 드리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제 이 최적화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걸 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또 해드리고 하려고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요. 이 전략의 최적화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있던 제가 지금 최적화 시켜 놓았던 거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무언가가 이제 물론 뭐 전략이겠죠. 네, 그런 거고요. 자, 우선 전략의 최적화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성능, 위험, 시장 변동이라고 해놨는데요. 당연히 성능에 대해서는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 위험은 당연히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에 내 전략이 상승을 하는 데에 숏을 치거나 하락을 하는 데 롱을 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건 이제 전략상에서의 어떤 그 대응이고. 자, 이게 그 최적화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매개변수 튜닝이다, 위험 관리다, 뭐 과적합 방지다, 실행 속도나 효율성 향상에 대한 거나 이거 말고도 뭐 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뭐 적응성에 대한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물론 뭐 이 매개변수 튜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옵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풋 값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백테스팅을 해가면서 이제 관찰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겠죠. 자,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매개 변수 튜닝이에요. 그래서 전략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 평균 기간이나 이동 평균 기간이죠. 그거하고 뭐 RSI의 그 인기값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이 최적의 거래 신호를 우리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이제 그거를 최적화할 때 그냥 뭐 번호를 그냥 마냥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테스팅을 켜놓고 트레이딩 뷰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 매개 변수를 조절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거 자체는 이제 전략 안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해서 하는 스탑 로스나 테이크 프로핏이나 또는 뭐 포지션 크기 조정 등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 MDD 같은 그런 드롭다운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 보상 비율을 좀 최적화한다. 저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높으면 이런 매개 변수를 변형해 가다가 정 안 되면 전략을 손봐야 돼요. 자,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과적합 방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여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렇게 이게 좀 과도하다는 말 자체도 너무 이게 우겨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률을 높이거나 이런 걸 위해서 아주 미세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만 하는 뭐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실제 거래를 할 때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실행 속도와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직접 거래소를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이렇게 거쳐서 자동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게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끔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실은 이게 그 뭐 플랫이다 이런 플랫 함수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뛸 필요도 없죠, 사실은. 자동 매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차트 위에다가 그런 거 잠깐은 볼 수 있어도 자동 매매 자체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뭔가 좀 불필요한 그런 그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뭔가 부담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배제해야 되지 않냐. 근데 메모리 사용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무게를 너무 싣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갖는 게 그게 바로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방향 아니겠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략을 짰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어, 성능이죠, 성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또 거치셔야 돼요.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전략이 있어서는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자, 이게 이제 그 전략 스크립트에서 이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승률 이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률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좀 나중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 승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캔들이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익절을 승률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익절을 많이 하는 거고 익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게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세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작게 작게 끊어서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익절하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단타 중에서 이제 낮은 단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전략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손절이 아주 미세하게 작게 나도 그래도 승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어뭐 뭐 100개의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익절을 얼마, 손절 얼마 이런 것까지만 계산하려고 했다가 아이 뭐 그 정도까지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 어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익절은 길게, 손절은 짧게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전략을 짜려고 이제 머리를 많이 쥐어짜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런 경우고요. 최적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략 만들어서 그러니까 잘 다듬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이제 커뮤니티죠. 이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다 시켜드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전략을 공유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공유하는 파트의 이 볼린저 밴드죠. 이 돌파 전략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제가 잠시 이제 차트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최적화가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됐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략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전략을 다시 짜거나 코딩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최적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어떻다, 저쩌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단 뺄게요. 일단 그거는 빼고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그 매개 변수, 인자, 그 인수 이런 값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뭐 조정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절을 해 나가는 쪽인데 일단 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어, NC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진입가에 대한 걸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바칼라라서 영향을 안 미칠 줄 알았더니 이게 볼륨에 따른 이게 그 바 색깔이라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변형을 좀 해놨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어 뭐냐면 이쪽이 이제 롱이고요. 이쪽이 이제 숏인데 다르죠, 그죠? 다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롱과 숏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대칭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볼리저 밴드죠. 보통은 이제 20이 기본인데 여기 이제 15로 설정해 놓고 조절을 해봤는데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또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있어요. 여기 몇 가지가 좀 더 있는 타이틀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타이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소스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수치를 변형해 가면서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 이 롱 파트죠. 왼쪽이 롱이고요. 오른쪽이 숏인데 보시면은 수치가 다르죠 지금. 음, 롱일 때와 숏일 때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또 여기 또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 서로 좀 다르죠. 자, ATR은 뭐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이 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인 값으로 이제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그 택 프로핏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손익절에 관련돼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에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엑시트 함수 쪽에 들어 있는 이게 아마 그 트레일 프로핏이나 트레일 옵셋 하고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그거 관련한 거, 그런 거고. 자, 그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게 미세하다고 무조건 미세한 값만 정하면 안 되고요.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일단 영향을 미쳐서 이제 바꿔놨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나온 결과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바이낸스고요. 비트코인이죠. 심볼은 4시간 봉이고요. 바돋보기를 백테스팅의 바돋보기를 이용했고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백테스팅 한 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적화한 그 결과가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승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1000달러 기준으로 한 거예요. 1000달러 기준으로 한 거고 승률 거의 60% 정도 나왔고 그리고 MDD도 20보단 낮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경도 좀 쓰는 게 뭐냐면 이 거래시 평균 봉수인데 이 거래시 평균 봉수 쪽이 지금 4시간만 하더라도 이게 13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죠? 지금 52시간이잖아요. 캔들 하나가 4시간짜리니까 이게 52시간이면은 2, 3일에 2, 3일 넣어놓고 2, 3일 동안은 뭐 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래 횟수 이것도 좀 신경을 쓰고요, 제가. 여기서 좀 그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 여기 좀 짜그맣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평균 거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걸 좀 많이 써주고 의외로 이 승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이 부분. 높으면 마냥 뭐 높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더 높아진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 지금 그 59% 60%도 꽤 높은 겁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그 이 바돋보기를 이용해서 이런 정도 나와 있고요. 제일 먼저 그 최적화할 때는 일단 얘가 움직이는 걸 봐요, 저도.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높아지고 이게 앞에서 설정했던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을 움직이면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순익이 이 퍼센테이지가 바뀝니다.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자 그런 다음에 조금씩 다 변해요.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러면서 한두 개씩 계속 보는 겁니다. 승률을 먼저 보고 아니 수익률이죠. 수익률도 보고 그리고 나서
평균 거래 봉수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률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MDD를 마지막에 보죠. 이게 만약에 이제 레버리지가 높지 않으면 굳이 이제 이 손실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백테스팅이죠. 백테스팅을 거쳐서 나왔는데 이거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수익률이 약간 떨어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에 트레일 프라핏이었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수익률이 확 뜹니다. 여기가 수익률은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 거의 똑같거나 비슷하고요. 이 수익률이 확 떠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트레일링 스탑을 쓴 거거든요, 그게. 트레일링 스탑을 썼을 때 이 정도 된다. 자, 트레일링 스탑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고 이 엑시트 함수에 들어있는 이 트레일 프로핏이나 뭐 옵셋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리페인팅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걸 체크를 한 상태에서 체크를 안 한 상태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좀 거래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딥백을 한 겁니다. 딥백팅 한 결과 이 오히려 이제 딥백을 했을 때 체크를 한 상태에서 딥백을 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거의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결과까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설정 부분을 이 부분들을 이 소스 코드에 직접 집어넣어 주는 게 초기 설정에다가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깔끔하고 그냥 뭐 옵션 같은 거 보여드리는 것보단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건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어, 이제 제가 이제 최적화를 좀 했던 거고요. 최적화할 때는 여기 이제 설정이죠. 요 상태를 두는 겁니다, 그냥. 요 상태로 둔 상태에서, 설정 부분을 클릭해서 제가 지금 여기, 요거는 이제 진입과 관련한 거죠. 거래 관련한 그 설정이고요. 자, 인풋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위에는 상관없고요. 어떤 내용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퍼센테이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들 여기 체크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게 체크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영향이 있어요. 체크를 하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백테스팅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낮아졌죠. 낮아졌고 다시 클릭을 해제하면 다시 이제 높아지죠. 여기 이렇게.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했을 때에 여기 큰 변화가 없네요. 여긴 큰 변화가 없고, 이 부분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도 큰 변화가 없네요. 어, 이게 이제 조합이 다를 때마다 이게 조금씩 영향이 있어서, 지금은 더 큰 영향은 없군요. 여기 쪽이 이제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해제해 볼까요? 이렇게. 확실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를 했어요. 숏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2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봤는데 이게 그나마 이제 15 쪽이 여기 좀 더 올라갔나요 지금? 여기 좀 더 올라간 거죠 이게? 여기선 떨어지는군요. 이 숏을 들어가서는 좀 떨어지고 여기가 지금 어, 원래 10으로 되어 있을 때에 여기가 좀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뀔 때에 뭔가 떨어진 건가요? 뭔가 좀 바뀔 때에 이렇게 어떤 미세한 값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자, 1011에서 1076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한번 저는 더 한번 다운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시켜 보고 값이 변하는지.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다운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끝선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뭐 왔다 갔다 건드려 보고 이제 했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 타입도 다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 다 건드려 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 뭐가 좋은지 좀 건드려 보셔야 되고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리커시브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봐요. 다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일일이.
이게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냅두고 굳이 그거를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높은 값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큰 영향은 없죠, 여기 지금. 음, 자, 그런 정도고요. 이쪽 부분도 그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요. 여기 부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도 이게 이제 숏하고 롱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다 건드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건드려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볼리테리티 쪽에 관련해서 그 필터인데, 요 랭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여가면서 이게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확 떨어지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 부분이 또 다시 또 내려오는군요. 떨어지네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설정을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내려야 되는데 올렸군요, 제가. 자, 그런 경우고요. 6 정도가 됐고, 자, 이 부분도 됐죠. ADX 쪽도 보통 한 20, ADX 쪽이면 보통 한 20, 25선이죠. 25선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그리고 이 ATR 값은 크게 영향은 많이 안 미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선택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의 이쪽 부분이 이게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아까보다 더 올라갔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까 4천 얼마 했는데 지금 6천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정이 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거래 목록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뭐가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다시 눌러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딱 이제 이 부분이 5 정도가 딱 끼고요. 이 부분이 이게 숏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76으로 되어 있죠. 이걸 좀 낮춰주게 되면 5로 그냥 설정해 놓으면 떨어지죠, 그죠? 확실히 떨어지니까 딱 요 부분에다가 제가 맞춰놓은 겁니다. 그 중간쯤에. 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부분도 옵션인데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보스 해가지고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약간씩 조절을 한 겁니다, 제가. 뭐 또 바뀌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뭐 거의 크게 변화는 좀 없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정을 하고 했던 거예요. 지금 하니까 조금 높아졌죠. 자, 이거 하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항상 보는 게 이 거래 목록이에요. 거래 목록. 이 거래 목록을 보시면은, 자, 아직 여긴 끝나지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손절이 나는 건 빨간색이죠. 손절과 익절 사이의 이 퍼센테이지 관계, 그리고 횟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익절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손절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고 있죠.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자, 일단 뭐, 그 퍼센테이지가 60%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남는 쪽이고, 이렇게 놓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니고요.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과정으로 해서, 계속 냅두면은, 이런 거는 냅두면 그냥 돈 버는 거죠. 그냥 돈 버는 거고, 지금 수익률이 더 올랐죠. 지금 60%로 올랐습니다. 그거 하나 지금 바꾸는 걸로. 자, 그건데, 아까 제가 이걸 체크해서 한번 더 볼게요. 이 부분에, 아까 어디였죠? 여기죠.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아까 6천까지 올라갔었죠. 예, 6,700, 또 6,700은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 과정이고, 요거에 대한 거래 목록도 한번 제가 볼게요. 확실히 이게 첫 부분이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확실히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저걸 체크해놨을 때, 당연히 그럼 체크해서 쓰겠죠, 당연히. 물론 손절도 좀 봐야 되긴 해야 되는데, 손절 쪽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익절 쪽이 좀, 뭔가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제 느낌은 아니겠죠.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군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자, 이제 이거 보셨듯이 이게 이제 승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한 줄로 만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쫙 미세하죠. 이게 스틱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틱마다 쫙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수익률 장난 아니죠, 이거. 승률 93%. 이거 완전 대박이. 저는 완전 부자의 부자. 자, 이건데.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아직 안 해봤고 이제 스스로 좀 해보려고요. 이제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건드린 적이 없고, 아, 되네? 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이해를 했던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두었는데, 이제 거래 목록을 보시면, 이게 지금 MD도 되게 낮아요. 되게 낮고, 승률은 되게 높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죠, 지금 이거. 거의 이거 뭐, 이 수치를, 이런 거를 뭐, 이거 완전 이건 떼부자 아닙니까? 떼부자. 아무튼. 자, 이건데, 이제 거래 목록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저는 이걸 봐요. 자, 수익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래에 이제 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서버를 이용해서 거래소까지 이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트레이딩 뷰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이 0.07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망설이고 있었고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것도 뭐 기왕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수수료만큼 0.05 딱 나왔군요. 이건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은 거 있죠? 이 속성에 들어가서 0.05는 이 커미션을 뺀 상태예요. 뺀 상태라고 해도 이 0.05 정도면은 뭐 되게 미세한 좀 되게 낮은 값이겠죠. 뭐 그렇게 낮진 않겠지만 물론 음,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 뭐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는 제 진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할 거면 돈을 좀 많이 좀 넣어놔야 되겠네요. 자, 뭐 승률이 그래도 90% 이상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뭐 해보도록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보여드린 거는 승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그래서 이게 딱딱딱 여기에 맞게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복리로 계산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쌓여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물 제대로 만나면 돈을 좀 버는 거고요. 와, 지금 이 수치만 봐도 저는 벌써 부자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전략을 최적화하면서 네, 한번 영상으로 최적화도 아무래도 한 번씩은 좀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최적화된 모양이 있죠. 그거를 이 소스죠. 이 소스 코드 쪽에다가 제가 이거 어, 이 소스가 아니군요. 여기 이제 있겠죠? 여기 이거 여기 있죠. 자, 이 소스의 이 초기 값이에요. 여기 있는 초기 값들. 이 초기 값들에다가 제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다 입력을 시켜놓고 어떤 분은 이거 뭐 옵션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뭐 맞지 않고 누구는 입력했는데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소스 코드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드리면 되죠. 굳이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뭐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알아서 수정하게끔 한번 올려보시고 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 거래 목록을 좀 참 마음에 들어요. 거래 목록이. 자, 이게 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동 매매로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 전략은 만들었다가 땡이 아니라 그거를 다듬고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뭔가 안 좋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고 버리지 마시고 귀중하게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어떤 건지 이 전략이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최적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성능이 극대화된 그런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필요한 거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질문하면 답변들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은 이렇게
최적화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시죠? 채널 들어오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솔량닷컴의 광쌤입니다.